검진을 잘 안 받으신다. 왜? 귀찮아서. 아픈 데가 없는데 왜? 그 정도 가지고 귀찮다고 하면은 뭐 인간이기를 포기하셔야 될 정도거든요. 40, 50대 분들도 이젠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할 시간이거든요. 40대가 되면은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면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만 말씀드리는 정말로 꿀팁인데요. 건강검진 잘 받고 싶으시면요. 엄청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당연히 예상을 하시다시피 건강검진이다. 많은 분들이 조기검진을 함으로써 암 전 단계를 발견을 하고 예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안 했더라면 암이 퍼져서 말기 암환자가 됐을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빨리빨리 잘 발견을 하셔서 저는 되게 이번 달도 뿌듯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심지어 이제 연기 전 단계 그냥 쏟아져 나와요. 정말로 건강검진을 하면 내가 무병장수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구나. 글로 가려면 그냥 건강검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아무리 뭐 건강하게 살고 좋은 거 다 하고 막 해봤자 다 소용없고요. 결국에는 그냥 건강검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가 갈수록 젊으신 분들이 연령이 내려갈수록 건강검진 정말 열심히 받으신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막 가끔씩 검진을 잘 안 받으신다. 왜? 귀찮아서.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분들이 왜 오냐? 딸이 예약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우리 딸이 예약해서 왔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의로 오시는 분 잘 없어요. 옛날에는 귀찮다고 하는 이유가 교통도 발달이 많이 안 돼 있고 스마트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진짜 많아서 진짜로 귀찮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 정도 가지고 귀찮다고 하면은 뭐 인간이기를 포기하셔야 될 정도거든요. 아니 그 정도로 귀찮아하면은 배달 음식도 시키는 것도 귀찮아할 수준이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병원 가는 것도 요즘에는 네이버나 뭐 뭘로 조금만 딱딱딱한 예약이 다 되는데 그걸 귀찮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 생각의 틀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가끔씩은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조금이라도 빨리 검사를 했으면 얼마나 이게 금방 쉽게 끝났을까 이렇게 신세한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서야 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 언제? 내가 암에 걸리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건강에 내가 왜 몰랐을까? 이걸 누가 옆에서라도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거는 빨리 깨우쳐서 하셔야 되는데 아프기 전에 그냥 빨리 각성을 하시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 40, 50대 분들도 자식들 좀 웬만큼 다 커가지고 크게 이제 마음 놓으신 분들 이젠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할 시간이거든요. 네, 검사 꼭 하셔야 됩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굉장히 높아져요. 대장암도 마찬가지. 대장암은 50대부터 확 올라가요, 피크가. 그렇기 때문에 40대라면 위내시경 반드시 시작하셔야 되고 50대라면 대장내시경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암세포는 원래 돌연변이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도 왜 생기냐면은 당연히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아기들이 너무 태어난 지 지금 되게 깨끗한 상태라서 몇 번 이게 공격을 받아도 금방 힐링이 되는데 그 공격받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도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내가 맵고 짠 거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달고 살았다. 그럼 내 장기가 더 이상 그냥 넉다운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태어나게 되는 환경이 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45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내 돈 들여서 좀 시작하시고 위내시경은 어차피 나라에서 40대부터 지원을 해주니까 그냥 하면 돼요. 위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인체를 이제 여러분께서 떠올려 보시면 내가 먹고 싸잖아요. 입에서부터 항문으로 나오는 내장 기관을 보는 거가 위대장 내시경이고 그거를 통해서 위암, 대장암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40대가 됐다. 그럼 내가 위암 걸릴 나이가 됐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위내시경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거는 1년마다 저는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평균 나이가 50.2세거든요. 그때 피크를 또 찍어요. 그러니까 40세부터 확 올라가다가 50세에 피크를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를 빨리 집중 공략하셔가지고 초음파를 열심히 받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나이들 되면은 유방에 있는 혹들도 이제 돌연변이가 슬슬 걸리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최적의 나이대, 불혹이라고 하는 그 40대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40대부터 사실 팔팔 하잖아요. 청춘인데 아직도 그 나이 때 암에 걸리면 진짜 안 되거든요. 제발 꼭 건강검진 40대가 되면은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됐을 때 유방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위암이나 뭐 대장암이랑 좀 다른 개념인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노화도 당연히 한번 하겠지만 그것보다 생활 습관도 그렇고 약간 이제 호르몬 때문에 태어나는 암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태어났던 혹들이 좀 세월이 지나면서 돌연변이가 되면서 암으로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폐경기 전후로 해서 호르몬이 막 왔다 갔다 요동칠 때 그때 또 나쁜 혹들이 또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암이라서 살짝 이제 약간 종류가 다른 느낌이긴 한데요. 반드시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연례 행사입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몇 번 보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제는 아실 거라고 믿어지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방 검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같이 해야지 비로소 진정한 검사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엑스레이는 초음파가 보는 거랑 서로 둘이 되게 단점과 장점을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석회화를 보는 강력한 장점이 있고 초음파는 석회화를 못 본다는 강력한 단점이 있어요. 석회화는 양성석회화가 있고 미세석회화가 있는데 미세석회화가 유방암과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쁜 암세포라든지 어쨌든 나쁜 혹이 생기면 미세석회화를 뿜어내거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유방암은 미세석회화로 시작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연기라도 미세석회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연기인데 초음파에서 안 보여요. 엑스레이에서 딱 보여가지고 연기 발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음파로도 물론 연기를 발견할 수 있지만 엑스레이가 없으면 발견을 못할 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있어야지 유방암 연기도 발견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을 하고 싶다. 엑스레이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복부 초음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몸의 장기도 나이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초음파를 해보면은 사실 얼굴 안 보고 가리고 해도요. 이 사람은 20대네? 이 사람은 30대네? 저 다 알 수 있어요. 보면 장기가 다 나이 들어요. 그게 보이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늙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20대, 30대들은 정말 장기가 췌장도 너무 예쁘고요. 간도 때깔이 되게 곱고 정말 다 이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혈관 상태도 뭐 안 좋아지는 게 다 보이고 장기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축축 처지고 약간 지방도 끼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도 그래서 초음파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게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간이나 콩팥이나 뭐든지 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초음파로 다 확인을 가능하고 암이라는 것 자체가 노화랑 굉장히 다 관련이 있어서 뭐 간암도 그렇고 뭐 신장암도 그렇고요. 웬만하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암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해가지고 간, 콩팥, 담낭, 그다음에 췌장, 비장까지 다 보거든요. 우리 몸 안에 알짜배기 고형 장기들을 다 보는 거라서 10만 원대 초반 가격으로 누구든지 이제 하실 수 있는, 보통 병마다 다르긴 한데 비급여 가격 어쨌든 1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 돈이면은 사실 외식 한번 안 하고 초음파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동맥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면 목 찔리면 죽는다 이 소리가 경동맥이 찔리면 죽는다 소리예요. 목이 아니고 사실 경동맥이거든요. 경동맥만 아니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동맥은 우리 목을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인데 경동맥이 여기 양옆에 하나씩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띄는 거 느껴지죠? 이 맥박이 경동맥이에요. 얘가 바로 뇌혈관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경동맥에 문제가 있다, 뇌혈관에도 바로 문제가 있다 소리인데 이 경동맥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아기들은 되게 혈관이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면은 혈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동맥은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지고 40대가 되면은 경동맥 초음파는 이제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면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40대는 뭐 2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 그러면 꼭 하셔야 되는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했을 때 혈관 자체가 염증이 있거나 두꺼워져 있거나 뭐 그런 사인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뇌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또는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예측이 다 돼요. 그거를 보면은 내 혈관 상태를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분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왔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추가로 추천을 드려요. 이제 골밀도 검사 되게 간단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사진으로도 찍고 하니까 건강검진센터 가시면은 골다공증 검사 다 하거든요. 그걸 안 하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추가하셨다가 검사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있는지 모르고 사시다가 어떤 분은요, 재채기 한번 잘못했다가 진짜 뼈 부러지거든요. 그만큼 뼈가 숭숭 구멍이 나 있으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잠깐 탁 엎어졌는데 그냥 금이 가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는 50대가 좀 넘으셨다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 골밀도 검사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는 그럼 어디서 하냐? 집 근처 내과 가면은 다 물어보면은 다 하거든요. 건강검진 하는 병원이라면 무조건 다 있어요. 이거는 골밀도 검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근 내과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아마 다 한다고 하실 거예요. 위장 조영술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이거는 지금 요즘엔 잘 안 알려진 검사기도 하고요. 한물 가는 검사예요. 근데도 가끔 이제 대학병원이나 어디 아니면 다른 건강검진센터에서 위내시경 대신에 위장 조영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검사고요. 위내시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분들만 한해서 위장 조영술이라고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조영제가 들어간 액체를 꾹꾹 삼켜가지고 그 액체가
우리 이제 입을 통해서 위 대장을 빠져나갈 때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이게 뭐가 병변이 있으면 그 액체가 이제 잘 안 채워지잖아요. 그런 모양을 보고 유추하는 검사라서 옛날 검사예요. 한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외에도 제가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나이를 사실 불문하고 뭐 심장 초음파?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천드리는 검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심장에 원래 선천성 기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장에 갑자기 부정맥이 생겼다 이런 분들 외에는 굳이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무증상이신 분들이라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만 말씀드리는 정말로 꿀팁인데요. 건강검진 잘 받고 싶으시면요. 일단 성수기를 피하셔야 돼요. 성수기 10월, 11월, 12월 달에는 검진을 받지 마세요. 그 전에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받냐? 제 생각에는 2월 달부터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여름부터도 슬슬 시작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늦봄이나 이제 초여름까지 건강검진 하시는 게 참 좋아서 2월 달부터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0월 달에 받으면 일단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환자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환자가 그날 그 의사를 만나는 건 운명인데 그날 내 운명이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하필 그날 되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조기암 놓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로딩이 많으니까 그 의사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2개 봐주던 거를 1개 봐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검진 시기에 성수기에는 저는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피해서 그 전에 뭐 하다못해 1월부터 어쨌든 8월 그 사이만 받으시면은 굉장히 꼼꼼하고 잘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살짝 자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건강검진 제대로 받으시려면은 극성수기는 좀 피하셔라. 10월은 그래도 그런데 11월, 12월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요.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검사를 하시기 전에 저 이것 좀 잘 봐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이런 말 하시거든요. 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말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정말 이유를 조금 말해주시면 괜찮은 게 제가 어디 암에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데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겹들여서 잘 봐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저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가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곱듯이 그러면 정말 열심히 봐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건강검진을 잘 고르는 팁은 제가 이것도 계속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해당 전문의를 찾아서 꼭 하셔라. 많은 분들이 초음파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비의사 분들께 초음파를 아직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뭐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왕이면 같은 돈 내고 초음파를 받을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받고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왕 받는 거 전문가한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을 거다. 그 해당 병원에 찾아보셔가지고 아니면 문의를 하셔서 내가 초음파를 받을 건데 이걸 해주시는 분이 영상의과 의사가 맞는지 이거를 조금 확인하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40대, 50대 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을지 그리고 받아야 되는 뭐 이유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당연한 겁니다. 이제 40대, 50대가 이 우리 인생 우리가 100세 시대 중에서 딱 중간에 선 지점 피크를 찍는 나이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이고 경제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나이인다가 그거 플러스 자식들도 키우고 있고 내가 없으면은 이제 큰일 날 일들이 많은 그런 나이고 그만큼 막중한 나이기 때문에 그때일수록 건강검진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거의 사실 빼먹을 건강검진 항목이 잘 없어요. 많이 할수록 뭐 오히려 빼낼 건 없을 정도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나이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일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 반드시 하셔라. 대장 내시경 45세가 되면은 좀 하시는 게 좋고 유방암 검사도 꼭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50대가 넘으면은 골다공증, 폐경이 왔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있어서 골밀도 검사도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복부 초음파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까지 제가 조금 여러 개 몇 개를 좀 찝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잘 받는 꿀팁까지 좀 알려드렸으니까 건강검진 시기 잘 맞춰서 성수기 피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검사를 받는지 영상의과 전문가한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를 받기 전에 특별히 내가 더 잘 보고 싶은 부위가 있다면 그 부연 설명까지 좀 하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요령껏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괜찮은 꿀팁 같은 거 포함해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영상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분, 가족분들한테도 공유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